저는 CCTV 보안 장비를 설치 시공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와 강남구 자문센터 교육강사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송구스럽고요. 한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봉사를 시작한 곳은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름다운 가게는 나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그 누구에게 필요한 물건을 기증해서 그 기증한 물건을 저희가 수거 그리고 분류 생산한 다음에 매장으로 보내집니다. 그 매장으로 보낸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우리가 정기 수익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봉사를 시작한 것은 8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가게는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예. 9년까지 저희가 수익 나눔 행사를 했거든요. 얼마를 했을 것 같아요? 총. 예. 200억을 조금 안 되는 금액을 했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금액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리 봉사자들의 힘입니다. 제가 8년 전에 봉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잘 나가는 회사를 친구한테 어음을 빌려주고 보증을 쓴 덕분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됐습니다. 물론 회사문도 닫게 되었죠. 그때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한 회사에서는요, 저희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도의 큰 공사를 저희한테 주시고 얼른 재개하라는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이었습니다. 우연히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 참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안에는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몇몇 봉사단체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영업을 20년 했습니다.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선택했고 8년 동안 양재점에서 매주 토요일 날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매년 5월과 10월 정기 수익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 5월 달에 수익 나눔 신청한 가정을 제가 방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가서 문을 두들렸더니 어머님이 나오시는데 그 당시에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됐냐고 사연을 여쭤봤습니다. 그 당시 4년 전에 아버님이 암 투병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병원비로 썼던 1,900만 원 빚보증을 어머님이 셨다고 하십니다. 그 보증 썼던 내용에 대해서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서를 썼을까요? 저는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쓴 방문보고서를, 실사보고서를 보시고 저희 수익나눔위원 중에 한 분께서 법조계에 계셨던 분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인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보증금을 보장받는다는 법조항을 확인하시고 저희가 법적으로 맞대응을 해드렸습니다. 그해 말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한 200만 원은 어떻게 됐냐고요? 20만 원씩 매월 생활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만난 그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정신지체 2급의 장애우였습니다. 그 학생은 노는 토요일이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함께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외에 저는 강남구 자원센터 교육강사팀에서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육강사팀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그리고 나눔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이루어진 전문 봉사단입니다. 이 봉사단은요, 현재 6기까지 나와서 함께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2기로 신입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마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중고등학생 장난이 아니죠. 네. 제가 들어가서 서 있는데도 저 뒤에서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고 초보 강사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얘들아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차 너름대로 1시간을 때우고 끝나기 10분 전에 아이들한테 소감문을 작성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감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대책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는 그렇게 자던 애가 제가 한 말 중에 엑기스만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고 나눔이 어떻고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이런 소감문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강사가 잘했었겠죠. 제가 아이들은 정말 대책이 없다고 폭력과 왕따가 난무하는 교실일 거라고 상상했던 제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아이들이 조별로 토의해서 발표한 작품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이쁘죠. 저희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신 우리 강사님들이 계신 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저는 밝고 아름답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의 복수교육을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봉사자분들은 최소 4, 5년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약 100분 정도가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첫 시간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봉사하면 건강해집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손을 드시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도요. 힘이 들고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아마 병원에 입원실에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나마 봉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시간 강의를 끝냈습니다. 10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질문했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나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분이 7, 8년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몇 개월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하셔가지고 우연히 봉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쭉 해왔는데 선생님이 잊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옛날 얘기, 시절을. 제 얘기를 듣고 내가 그나마 봉사를 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로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평생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작년에 영국 구영방송 BBC 방송국에서는요, 4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저명인사, 전문가들을 모아서 행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행복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발표했는데 그 안에 행복을 얻기 위한 12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한 가지씩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해라,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즐겁게 행동해라. 봉사하면 즐겁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 봉사하게 되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시겠지만 자존심과 자긍심이 생깁니다. 봉사하는 중간 우리는 뭔가 보상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나서 내가 큰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을 때 몇 년 전에 저희 딸내미가 와서 보고는 집에 들어가서 이러는 겁니다. 아빠, 봉사하는 것처럼 집에서 좀 웃으면 안 돼? 네, 저는 최소한 성질은 요새 안 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이게 봉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봉사만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직 중소기업 CEO입니다. 가끔 평일날 낮에 봉사 강의가 요청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 조정도 하고, 회사에서는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가서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봉사 끝내줍니다. 음악과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게 되면 휴식과 자극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만큼 활동적인 취미가 어디 있나요?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데 최고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80, 90%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시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간 덕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최소한 한두 명 이상 풍요롭게 만듭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과감히 같이 봉사하기를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